네, 안녕하세요. 도리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팅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리스를 핸드폰만으로 돌리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 안에서 이제 터뮤스를 설치를 해서 아이리스 파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아이리스 봇을 돌리는 이런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아이리스가 설치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루팅된 핸드폰이 필요하고요. 저는 따로 지금 루팅하고 있는 핸드폰이 없어서 핸드폰을 두 대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전 시간에 실습을 했었던 아이리스가 설치된 리드로이드 환경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실제로 여기에 터뮤스를 설치를 하고 이 아이리스 파이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터뮤스를 설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터뮤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앱스토어에도 보이긴 하는데 앱스토어는 구글 정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버전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GitHub 레퍼지토리에 올라와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ARM64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고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핸드폰도 스크린 카피로 연동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좀 작업하기 편하고요. 이렇게 APK를 가져다 끌어 놓으면 이제 알아서 설치가 될 겁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설치할 거냐고 물어볼 건데 여기서 무시하고 설치하기를 눌러주고 지문 인식을 하면 네,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터뮤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터뮤스를 실행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터뮤스가 실행이 됐고요. 터뮤스 환경은 리눅스 환경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리눅스를 새로 설치를 하든 터뮤스를 새로 들어가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패키지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처음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패키지가 꼬인 것들이 문제 없이 꼬이는 현상이 없이 이런 작업들을 잘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줍시다. 네, 이게 터뮤스에서 레파지토리를 여러 군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느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레파지토리를 뭐 특정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못 느껴서 따로 그런 세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엔터 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패키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터뮤스 환경에는 파이썬이 기본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는 패키지 인스톨 파이썬이라고 실행을 해서 파이썬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인스톨 파이썬을 하면 100메가 정도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레파지토리를 좀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상당히 느리죠.
파이썬은 3.12 버전이 설치가 되네요. 한번 잘 설치가 됐는지 파이썬을 실행을 해보면 3.12 버전으로 잘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iPy라고 만듭시다. 그리고 iPy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가상 환경을 가장 먼저 만드는 거를 예전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터뮁스에서 파이썬을 설치할 때는 따로 가상 환경에 관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로 실습을 했을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vmv bin의 activate를 이제 소스를 해주면 이 가상 환경 내로 진입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pip install u pip 언제나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pip install iris-py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면 이제 아이리스 파이를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필로우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로우 터뮁스 이렇게 구글 검색해 보시면 방법이 나와요. 이거는 뭐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패키지 인스톨 lib jpeg 다시 터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면 필로우가 설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 줍시다. 네, 이게 실제로 조금 빌드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했으면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할 게 아이리스 이닛이죠. 아이리스 이닛을 하면 이제 iris-py.py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나노로 열어봅시다. 뭐 빔이나 네오빔이나 뭐 나노나 뭐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터뮁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나노예요. 그래서 나노로 이렇게 열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팅된 이 봇 파일이 열릴 거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뭐 하하하이를 하면 여기서 from 터뮁스 이렇게 해서 터뮁스에서 실행하는 거다 라고 한번 확인을 하는 이런 코드를 넣어 봅시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요. 나노에서 저장하는 방법은 컨트롤 X, Y, 엔터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python iris-py.py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리드로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이 기기의 IP는 여기서는 17170.2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리눅스의 IP를 알아야 되고요. 이 리눅스의 IP를 한번 보면 IP add 하면 지금 현재 192.168.1.187이라는 IP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92.168.1에 1187 그리고 포트 번호는 기본으로 설정했던 3000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웹소켓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H가 3개였죠? 네, 이렇게 하면 터뮁스에서 실행한 이 아이리스 파이가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터뮁스에서 실행을 하면 계속해서 이 나노에서 뭐 이 코딩을 하거나 하기에는 많이 환경이 어려워요. 여기에 이 작은 화면에서 계속 코딩을 하거나 뭐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뭐 간편한 방법, 가장 코딩하기도 좋고 서비스를 관리하기도 좋은 방법은 코드 서버를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 서버는 터뮁스에서 돌리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준 게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coder.com에 이제 뭐 터뮁스에 가시면 이 터뮁스에서 인스톨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인스톨 tur repo, 패키지 인스톨 코드 서버 하면 코드 서버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한번 똑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패키지 인스톨 tur repo 네, 그 다음에 패키지 인스톨 코드 서버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코드 서버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코드 서버라고 입력을 하시면 실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127.001.8080이라는 IP로 바인딩이 돼서 지금 HTTP 서버가 돌아갔다라고 나오고요. 패스워드는 여기에 데이터 com.tomux 파일즈의 홈 이렇게 돼 있고 .config의 코드 서버의 config YAML에 패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뮁스에서는 이 데이터부터 이 홈까지 요 홈까지가 그냥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물결 표시 슬래시 .config 슬래시 코드 서버 디렉토리로 가면 저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config.yaml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나노로 열어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인드 어드레스가 지금 127.0.0.1로 되어 있는데 이건 로컬 호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아무도 안 열어줄 거야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0.0.0.0으로 바꿔주셔야 외부 기기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제 패스워드는 뭐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노에서 저장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X, Y, 엔터 누르시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코드 다시 서버를 실행을 하시면 네, 코드 서버가 이제 실행이 됐고 바인드 IP가 지금 0000으로 잡혔죠. 그리고
PC에서 이제 창을 하나 띄워 봅시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띄울 건데 지금 이 핸드폰의 IP를 제가 모르네요. 그러면 IP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IF config를 치면 네, 여기에 19168.1에16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미리 좀 쳐놓읍시다. SP 192.168.1에162.8080 네, 요렇게 미리 좀 쳐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드 서버를 실행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 봅시다. 네, 이러면 코드 서버 화면이 나왔고요.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네, VS 코드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VS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테마는 우리가 익숙한 다크 이런 걸로 설정을 하시면 익숙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스킵하셔도 돼요. 네, 다 스킵하시고 이제 파일에서 오픈 폴더로 가셔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iPi라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폴더는 다 트러스트 할 거야 설정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 파일이 아까 보였던 파이썬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준비할 게 터미널을 하나 열어봅시다. 그러면은 터미널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요 VM부까지 같이 떠 있죠. 네, 자동으로 띄운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설정을 안 했는데 얘가 자동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 파이썬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좀 복잡한 이런 이 감지를 하거나 이 문법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여기 익스텐션에서 파이썬 익스텐션을 찾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그 사용자 수가 많은 걸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까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봅시다. 네. 크게 차이는 안 보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힌트 같은 걸 줄 거예요. 이 각각의 메소드가 어떤 인자값들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다 감지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함수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클래스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텀육서 화면에서는 코드 서버만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코드 서버의 화면 안에서 여기에 있는 터미널에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파이썬 아이리스파이 irisPy.py 그 다음에 주소는 아까 192.168.1. 뭐였죠? 187이네요. 네. 187.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같은 핸드폰에서 돌아가고 있다, 아이리스까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127001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3000번 이렇게 해서 하면 웹소켓에 연결이 됐고요. 네, 마찬가지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다시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비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열심히 이제 바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텀육스라는 어떤 그 명령어를 하나 만들고 reply
네, 터뮁스와 코드 서버에서 돌아가는 아이리스파이 클라이언트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도록 네, 했고요. 이 코드를 반영하는 거는 그냥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터뮁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를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주 쉽게 이 안에 들어와서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얘는 계속 남을 거예요. 이 세션은 이제 계속 남을 거고 지금 요 화면 한번 꺼볼게요. 꺼보고 네,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서 네, 192.168.1-187.8080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187이 아니죠. 얘가 몇이었죠? 164. 제 기억으로는 164였는데 아닌가? 뭐였죠? 로그를 한번 볼까? 162네요. 네. 162.8080. 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똑같이 뜨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기존 세션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기존 세션이 저장이 돼 있고 터미널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보면 지금 파이썬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웹소켓에 연결되었습니다가 그대로 남아있고 네, 여기서 터뮁스를 한번 또 실행을 해보면 네, 아직도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코드 서버 자체를 그냥 서비스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서비스를 돌리고 잡고 있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이 터뮁스가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터뮁스에서 터뮁스가 돌아가고 있는 이 핸드폰에서 알람을 한번 보면 Acquire Wake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웨이크락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도록 설정이 되고요. 다시 이제 터뮁스로 돌아가 보면 네, 얘는 이제 끄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살아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팬텀 프로세스 킬러가 돌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아이리스랑 요 터뮁스 정도만 실행한다라고 하면 뭐 걔가 그렇게 작동할 이유는 없을 거고 만약에 걔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킨다라고 하면 팬텀 프로세스 킬러를 끄는 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핸드폰에서 아이리스 파이 클라이언트를 돌리고 이 VS 코드를 핸드폰에서 돌려서 여기에서 코딩과 이 서비스까지 같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런 예제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